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FOMC.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왜 시장이 내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상을 좀 벗어났었던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벗어난 거죠? 일단은 점도표 부분에서의 변화가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깨진 것이 좀 타격이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연내 한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 부분들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인하 시기와 또 횟수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었죠. 기존 6월에 이제 4번에서 이제 2차례로 조금 감소한 부분과 또 상반기에는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서 높았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내년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내년에 원래 금리 인상 4번 예상했었는데 2번으로 줄었고 네. 내년에 금리가 고금리 수준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는 게 시장의 핵심입니다. 중립금리가 내년도짜리가 올라가서 시장에 부담인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금리 자체도 이제 중앙값이 4.6에서 이제 5.1까지 퍼센테이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매파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일각에서는 좀 이런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뭐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장기화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이제 발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트럭처에 대한 이런 또 발언들도 추가적으로 이전과 또 동일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사들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긴축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상 한 2-3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또 이제 장기화가 되면 시각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른 뭐 기술주의에 대한 부담감들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단기적인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우려라고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 잡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으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영향력 측면에서 그 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각종 지표들을 결국엔 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다음번 전까지 이제 9월 29일에 CPI 지수가 또 있고요. 또 10월 6일에 비농업 고용이 있고 또 이제 10월 11일엔 PPI가 있고 10월 12일엔 CP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련된 데이터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최근에 유가의 상승력이 일부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전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서 이제 헤드라인 CPI 쪽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코어가 떨어지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유가 강세가 유지가 되면 결국엔 코어 CPI 부분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심리도 있고요. 심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연속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말 혼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표 결과에 따라서 변동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 이제 불안한 심리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는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심리도 반영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이 물가가 더 올라갈 걸 예상을 하면 사직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또 물가의 상승을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보셔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정도로 갈수록 더 강하게 나왔다라는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요? 지금 이미 최근에 한 1-2주 사이에 기사로도 상당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원래 11월, 12월 달에 이제 양도세 부분에서의 얘기가 항상 매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강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 주도하는 주체 자체가 뭐 개인과 외국인이 아니라 올해는 뭐 단연
개인이었죠. 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오늘 시장도 뭐 개인이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네. 10억 이상의 이제 주주들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뭐 특정 섹터,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급등력에 나왔던 산업 안에서의 이런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물량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간에 만약에 물량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지금부터도 그런 이제 수급적인 출회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연휴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이런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이제 예탁금에 대한 수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이 매수에 대한 이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물량이 또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급등이 많이 나왔던 산업 쪽에서는 좀 거래량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의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단기 차익 매물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휴까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불확실성, 회피 심리도 있고 그러면 연휴 끝나고 나서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수 자체가 2,500선을 깨고 내려가면 저는 그 부분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한 거 외에 금리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강해지고 있고 단기적인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그와 반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 뭐 수출 데이터들도 상당히 좀 개선이 나와주고 있고 증시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이런 가치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좀 강력하게 눌리게 된다면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뚫고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기도 힘든 시장이지만 반대로 강력하게 하방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반발 심리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기반에는 이제 뭐 반도체에는 시각이 약간은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업종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서의 큰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군들에서의 이 좀 단단한 바닥 라인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 자체가 뭐 이전 올해 초나 이럴 때처럼 엄청나게 급격하게 빠지는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되 시장이 완전히 꺾여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습니다. 하방 경직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주셨고 기준점을 코스피 2,500 이탈 시 저가 매수 가능성 어떤 섹터 위주로 저가 매수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슈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산업군들에서의 좀 강력한 상승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일부 상승력이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변압기 같은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뭐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산업 사이클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 산업군들에서의 강력한 상승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의 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서도 최근에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고 산업적인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변압기의 대장주만 딱 꼽아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현대 일렉트릭으로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기억해 주시죠. 방산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슬픈 섹터인데 G7 뉴욕 UN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했죠.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코멘트들이 나왔고요. 한 6년, 7년 더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슬프게도 방산이 다시 주도주군의 지위를 되찾을 것인가 뭐 이런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에 대한 장기화 이슈가 없더라도 사실상 이제 실적 베이스, 수주 데이터 베이스로 봤을 때는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방산이 완전히 2019년 기점으로 이제 겨울 기점으로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예. 과거에는 내수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었던 산업군이 완전 수출길이 그때부터 활짝 열렸거든요. 조단위 계약이 나오면서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주 모멘텀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수주 물량들도 상당히 나왔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지금 이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수출들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좋아지는 방향성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은 단기간 이거 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정책 모멘텀도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만약에 전쟁 자체가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는 인근 지역들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방위 산업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호적인 모멘텀은 뭐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존 국가들의 지출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까지 하나 더 주셨습니다. 네. 방산 지금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사실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종목군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예. 아시겠지만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LIG 넥스원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예. 수주 잔고 자체가 12조가 넘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뭐 추가적인 이런 수주 모멘텀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번에 이제 9월달 초에 이제 회의가 있을 때 뭐 그 계약으로 아예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 뭐 잠정적으로 물량들에 대한 이런 각 기업들마다 굉장히 좀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가 이미 또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수주 베이스가 많이 깔려 있는 기업들이 결국엔 매출단에 이어질 것이고 그게 장부가로 이연이 되는 시기들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수주 잔고가 일단 많이 쌓여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예. LIG 넥스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네. 최선호가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우리 장 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를 냈거든요. 네. 근거는 각각 삼성전자는 HBM의 주도를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 AI 반도체 이야기를 좀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 내년이나 내후년에 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근거였는데 괜찮을까요?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네네.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레포트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예. 하이닉스도 같이 HBM을 같이 얘기가 더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턴키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디램이나 뭐 낸드 현물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단 재고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전반적으로 턴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방 관련된 이런 이 전공정 쪽에 대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런 이제 전공정까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이런 턴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픽을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꼽아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한미반도체로 보고 있습니다. HBM에 더 주목을 하시는군요. 네, 일단 시장 예. 자체가 HBM 같은 경우는 수요가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우호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상 삼성전자 향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두 갈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네. 한미반도체 꼽아주셔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작은 테마, 소테마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로봇 등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쉬어갈 때쯤, 그러니까 지수가 쉬어갈 때쯤 가장 화끈하게 움직이는 게 초전도체, 맥신, 양자 네. 컴퓨터 이 세 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이슈나 모멘텀이 부각되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제 만약에 그런 이슈나 그런 트레이딩 쪽에서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접근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펀더멘털을 중시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연 이 섹터를 그냥 관망하는 부분으로 보셔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단기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가 나오는 산업들 중에서 물론 하루에 뭐 2자릿수, 3자릿수 급등은 나오지는 않지만 예. 이 좀 지속적인 연초부터 우상향은 충분히 나와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색조 ODM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쪽에서는 변압기도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적이 나오는 쪽에서도 충분히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꼭 이쪽에만 너무 치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최근 시장에서의 이슈를 매일매일 정리를 해보시면 3거래일 이상 연속되는 시장의 테마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실 때 이 이슈가 연속성이 많이 나왔지만 그 시간 자체가 많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변동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가 아직 숫자가 나오지 않는 쪽입니다. 네네네. 이들 쪽은 언제든지 반대급부로 오른 만큼의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자 뭐 이런 네. 말씀을 주신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힌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화장품 색조 쪽은 네.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투자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요. 일단은 색조 쪽에서는 뭐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 종목군들은 그 기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최근에 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 추세가 안 무너진 게 VT라는 종목이거든요. VT, 예. 그래서 VT가 지금 일본에서의 지금 폭발적인 인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제 해외 물량들이 국내로 넘어올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리포트와 강력한 매수세가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안 깨진 이런 종목군들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색조는 예. 아닙니다. 색조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 아니 여기 그 유튜브 채팅창에 무상사님께서 앵커가 하이닉스 보유 중인 듯 이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네네. 스토리 플로우가 그 HBM에 더 주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네네, 이제 그쵸. SK 하이닉스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최선호주는 한미 반도체였다라는 거 네. 반도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